네, 바로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청와대에서 열린 기업 간담회에 참석을 하면서요. 해외 일정을 취소한 사실이 언급됐었습니다. 오늘 오전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이탈리아 밀라노로 출국했습니다. 이렇게 해외 갈 건 취소하고 오셨답니다. 아예 당연히. 해외 갈 것을 취소하고 오셨다면서요.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뭐 와야죠 라고 당연합니다 라고 이재명 회장이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저는 그 앞에 있었던 장면이 좀 더 눈길이 가는데 이현종 위원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기업 간담회 들어오면서 대통령 자리에 앉을 뻔했어요. 그 주변에서 야망이 있으시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게 아마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기업인들이 간 게 한 10번 넘을걸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뭐 거의 한 달에 한 번 반 정도 만났을 정도로 꽤 자주 대기업 총수들이 아마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이런 자리를 한 것 같아요. 해외 갈 때도 지금 하고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너무 많이 지금 이 재벌 회장들 부르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좀 서로 간에 편해진 거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어요. 너무 자주 보다 보니까. 네, 너무 자주 보다 보니까 이제 뭐 일일이 알고 또 지금 사실은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밀라노 동계올림픽에 지금 출국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아마 출국 날짜를 좀 늦추고 아마 이제 이 회의에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이 대통령 해외 순방 때마다 또 대기업 총수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해프닝들이 벌어졌지 않나 싶은데 어쨌건 사실은 대한민국을 외해외 나가면 코리아보다는 삼성, 현대 이렇게 하면 더 잘 알아듣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 기업들이 우리 국격과 더불어서 더 많이 사실은 해외에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기업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청와대에 가느라고 일정을 하루 조정해서 오늘 출국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데 패딩 조끼도 입으셨고요. 이렇게 출국을 했습니다. 동계올림픽 밀라노에서 열리는데요. 관람을 당연히 할 예정이고 또 이제 각종 스포츠 인사들을 만나서 회동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파리올림픽에 이어서 2년 만에 스포츠 행사에 참석하는 건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삼성 입장에서는 이게 빅 스포츠 이벤트 같은 데 있잖아요. 여기 후원을 많이 해요. 네. 삼성 같은 경우 지난번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올림픽 때 셀카 찍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수상한 선수들이 모두 다 함께 셀카 찍었죠. 선물로 줬었죠? 그렇습니다. 그걸 삼성에 선물로 다 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엄청난 인기를 누렸어요. 그것 때문에 삼성 휴대전화에 대한 인기가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요 보면 IOC 위원들한테 이렇게 태블릿 같은 것도 무료로 제공하고 이래요. 그게 예. 직접 써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마케팅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성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 웬만한 이제 중요한 이런 그 스포츠 이벤트 행사에는 참석을 합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참석하게 되면 정관계 인사들도 다 만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재계뿐만 아니라 파리에서 있었던 올림픽에서도요.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을 때도 대통령을 직접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만나서 만찬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민간 사절로서 역할도 많이 하지만 삼성 입장에서는 이 빅 스포츠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본인들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꼭 먹고 알 먹고다. 즉 삼성이 만든 제품에 대한 홍보의 기회도 되고 또 하나는 민간 외교 사절로서 다른 나라의 관계를 우리나라와 관계를 좋게 만드는 역할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최진봉 교수가 말씀 주셨던 삼성 휴대전화는요. 오늘 이재용 회장 출국길에도 주머니에 살짝 보이게 사진이 찍혀가지고요. 핸드폰을 좀 이렇게 광고하려고 한 거냐 살짝 노출이 되는 모습까지도 오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삼성과의 올림픽 사랑은 선대 회장 시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번 파리 올림픽 당시에도 이재용 회장이 삼성의 수장이 된 후에 처음으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전부 날들어 수고했다 그러는데 국민 여러분이 이렇게 만든 거고 나는 아주 조그만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먼저 우리 선수들 잘해갖고 너무 기분 좋았고요. 셀피 찍고 하는 거 마케팅도 잘 된 것 같아서 그런 대로 보람이 있었습니다.
네, 셀피를 삼성 휴대전화로 찍는 걸 보고 저렇게 활짝 웃는 모습까지 보고 왔는데요. 올림픽 하면 저는 이건희 선대회장이 떠오르는데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하려고 하다가 뭐 눈물 흘리는 모습까지도 저희가 봤었고요. 엄청나게 좀 삼성에서 애를 썼었잖아요. 강전혜 대변인께 좀 여쭈겠습니다. 강전혜 대변인도 기억나시죠? 그럼요. 예. 이건희 선대회장 같은 경우에는 1996년부터 2017년까지 IOC 위원을 역임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평창올림픽이 2018년에 있었는데 예. 이게 2011년에 개최지 선정이 있었습니다. 네. 개최지 선정을 할 때 남아공 더반까지 이건희 회장이 직접 갔었고 영상은 아마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때 감격의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 보이면서 네. 아, 삼성과의 스포츠 사랑이 정말로 절절하구나. 국민들께서 많은 생각을 하셨었죠. 예. 삼성에서는 스포츠를 사랑하는 것을 또 본인들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에도 같이 연동을 했습니다. 처음에 99년 정도에는요. 삼성의 브랜드 가치가 한 31억 달러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2023년에는 이게 914억 원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죠. 네. 조금 아까 이야기했었던 파리올림픽에서 빅토리 셀피, 그러니까 삼성 핸드폰을 가지고 선수들이 금은동메달 그 같이 땄던 선수들이 같이 셀피를 찍는 모습들을 많은 국민들께서, 많은 세계인들께서 보셨었는데 네. 이러한 모습들이 IOC의 공식 파트너로서 탑 그 15개 기업 중에서는 한국 기업은 삼성이 유일하거든요. 예. 국위선양도 하는 모습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삼성하면 올림픽의 공식 후원사, IOC 공식 후원사로 유명합니다. 이번에 동계올림픽에서도 삼성 마크를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약간 이제 집안에서 이어져 오는 건데요. 특히 한국 전체 기업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시키는 차원에서 올림픽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왔다고 합니다. 장유미 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챙기던 거다 보니까 이재용 회장까지 이게 이어진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기업의 브랜드 가치라는 개념조차 생소할 때부터 예. 무형 자산이고 그런 부분이 기업으로서는 상당히 경쟁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이건희 이 회장의 신조였다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아까도 잠깐 짚어주셨지만 99년도부터 올림픽 후원을 하기 시작했고 네. 그 부분이 선순환을 이뤄서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거의 한 30배 가까이 뛰었다라고 하고요. 지금은 IOC에 후원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15위를 꼽아봤을 때 유일하게 한국 기업으로는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좀 중요한 역할을 한 부분은 올림픽의 저변을 또 넓혔다는 거예요. 아주 인기가 있는 축구, 배구, 농구 등의 후원을 했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뭐 올림픽이 아니면은 많은 이제 관중들이 들지 않는 육상이나 소외받는 뭐 레슬링, 탁구 이런 스포츠에도 삼성의 후원이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런 여러모로 이 국가에 공헌한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요, 오늘 이건희 선대회장과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공개됐는데 자신의 집에 할아버지를 보러 손자들이 오는 이유가 바로 TV를 보기 위해서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옛날에 이제 이건희 회장께서 그 손자들 많이 보고 싶잖아요. 네. 근데 이제 손자들이 집에 오는 이유가 할아버지 집에 가면 TV를 볼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손자들이 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 집에서는 아마 텔레비를 잘 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텔레비 만드는 회사에서 손자들한테는 네. 안 보여주고 TV 만드는 다른 집안인데. 사람들한테는 뭐 보라고 그러고 특히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이부진 사장의 아들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스마트폰을 안 봤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에서 본인 자녀한테는 안 보게 했다든지 뭐 이런 건데 아무래도 이제 학생 시절에 뭔가 집중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 같아요. 예. TV를 한번 보게 되면 이제 좀 빠져들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집에서는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아마 그 TV를 보게 하신 것도 손주들 좀 자주 보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손주들도 뭐 할아버지 집에 가려면 조금 이렇게 좀 꺼리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TV 볼 수 네, 있으니까. TV 볼 수 있으니까 자주 가자고 그럴 거고 예. 아마 그런 거를 잘 이용하신 것 같습니다. 예. 손자라고 하니까 그게 이지호 씨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러네요. 이런 얘기였습니다. 과거에 이제 평직원 강사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너무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손자들이 자주 회장님 집을 찾아옵니까? 했더니 자기들 집에서는 공부 때문에 TV 못 보는데 우리 집에서 볼 수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온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이현정 위원님 말씀 중에도 얘기를 주셨는데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의 아들 공부법이 또 공개가 됐었는데요. 고등학교 3년 내내 스마트폰을 또 보지 않았다, 뭐 이런 게 또 화제가 됐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다시 한번 봐도 이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죠. 어떠세요? 쉽지 않은 일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저 정도로 각오를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물론 각오를 하고 또 실천하는 것도 어렵죠. 3년 동안 스마트폰과 게임을 아예 안 한다? 상상이 어렵죠. 지금 같은 시대에 그렇게 할 수 있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만큼 철저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스티브 잡스도 자기의 자녀들한테 스마트폰 절대 못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애플이나 삼성이나 직접 만드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교육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걸 멈추게 하는 것도 하나의 교육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국어 같은 경우도 정확한 지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답 노트를 이렇게 일기처럼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네. 계속 복습하고 반복하는 거죠.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니까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수학을 2,000문제씩 매번 풀었다고 하니까 예. 저것도 대단한 노력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이제 좋은 성과를 냈던 것이 철저히 준비된 노력에 의한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 있는 부분으로 다가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스마트폰이든 TV든 본인이 조절해가면서 볼 수 있는 나이대까지는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7위로 만나봤고요.